오늘은 텍스처 페인팅 기초와 이번 강의에서 사용하게 될 유쿠 페인터 애드온에 대해 이해해 볼 겁니다. 텍스처 페인팅을 이해해주기 위해서는 텍스처 페인팅을 해줄 오브젝트가 있어야겠지요. Shift A를 눌러 메쉬에 있는 몽키 오브젝트를 하나 꺼내주겠습니다. 이렇게 꺼내준 오브젝트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쉐이드 스무스를 적용해 주시고요.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하여 부드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텍스처 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2D 이미지 텍스처를 이용하여 색칠을 해주기 때문에 UV 매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캐릭터에 UDIM을 사용하여 UV 매핑을 모두 진행해 주었었죠? 방금 꺼내준 이 몽키 오브젝트도 UV 에디팅 탭으로 가주시면 기본적으로 UV 매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로 텍스처 페인팅의 기초와 각각의 텍스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럼 상단에 쉐이딩 탭으로 넘어가 주셔서요. 먼저 텍스처 페인팅 기본 세팅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텍스처가 하나씩 적용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이해해 줄 거기 때문에 Z를 눌러 렌더 뷰로 봐주시고요. 렌더 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적용해 준 텍스처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을 간단하게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패드 3번을 눌러 이렇게 멀리서 봐주셔서요. Shift A를 눌러 하단에 라이트에 포인트를 하나 꺼내줍니다. 뷰포트에서 조명이 보이지 않는다면 뷰포트 오버레이에 엑스트라를 활성화해 주시고요. 이렇게 G키를 눌러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조명이 나오게 됩니다. 만들어준 조명의 파워를 1000으로 설정한 뒤 레디우스를 0.5로 설정해 주셔서요. Shift D를 눌러 뒤쪽에 조명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도 만들어준 두 조명이 교차되게 배치해 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Z를 눌러 렌더 뷰를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오브젝트에 적용되는 머테리얼이 굉장히 잘 보이게 되죠. 이 상태에서 텍스처 페인팅을 진행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조명을 설치해 주신 후에는 이제부터 텍스처 페인팅을 하기 위한 기본 세팅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텍스처 페인팅을 하기 위해서는 텍스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머테리얼을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상단에 New 버튼을 눌러 새로운 머테리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 페인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프린셔플드 쉐이더를 사용해 줄 거고요. 프린셔플드 쉐이더의 몇 가지 기능을 함께 사용하여 자연스럽고 디테일한 피부 표현을 만들어 줄 겁니다. 각각의 텍스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 색상을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피부 색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쪽에 베이스 컬러에서 만들어 줄 겁니다. 한번 직접 적용해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 새로운 이미지 텍스처를 하나 꺼내 주시고요. 블렌더 내에서 직접 텍스처 페인팅을 진행해 주면서 캐릭터의 피부를 표현해 줄 겁니다. New 버튼을 눌러 새로운 이미지 텍스처를 만들어 주셔서요. 이름을 베이스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름은 자유롭게 설정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실제 캐릭터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지 텍스처를 만드는 경우에는 이미지 크기를 크게 만들어 주어야겠지만 지금은 잠깐 이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본 세팅으로 진행해 줄 거고요. 컬러는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캐릭터의 피부 색상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타일 체크박스가 있죠? UDIM을 사용해주기 위해서는 해당 체크박스를 활성화해 주어야 했었습니다. 실제 캐릭터를 제작할 때는 우리가 UDIM으로 UV 매핑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체크박스를 활성화해 줘야 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기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세팅으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New 이미지 버튼을 눌러 새로운 이미지 텍스처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준 텍스처는 프린셔플드 쉐이더의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 주시면요. 우리가 설정한 피부 색상이 오브젝트에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의 베이스 컬러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베이스 컬러에서 캐릭터의 생기와 다양한 특징을 페인팅하여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이스 컬러만 적용하면 피부의 디테일한 질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색상만 정해주었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보시면 기본 프린셔플드 쉐이더에 색상만 입혀준 모습이라 사람의 피부가 아닌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 느낌을 주죠. 실제 사람의 피부처럼 자연스럽고 말랑한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서브 서페이스 기능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서브 서페이스는 오브젝트 전체에 산란을 주어 서브 서페이스 컬러로 설정해준 색상이 오브젝트 안쪽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비춰지게 되는데요. 실제 사람의 피부처럼 혈관이 비춰지면서 전체적으로 혈색이 돌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피부를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서브 서페이스는 웨이트를 1로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돌면서 부드럽게 혈색이 도는 사람 피부 질감으로 표현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레디우스에서 서브 서페이스에 적용되는 색상 값을 설정해 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R, G, B 값을 수정해 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아래쪽에 스케일 값에서 전체적인 세기를 설정해 줄 수 있고요. 이 스케일 값이 너무 과하게 적용되면 만들어준 베이스 컬러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값으로 자연스러운 수치를 설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브 서페이스를 적용하면 일부 겹치는 부분에 푸른빛이 돌면서 표현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레디우스 값을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설정해 주시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RGB 값을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맞춰 주셔야 하는데 G와 B 값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R 값을 비슷하게 맞춰 주어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R 값을 G와 B 값과 유사한 0.3이나 4 정도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피부 표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붉은기가 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럼 푸른기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이미지 텍스처를 추가하여 서브 서페이스 컬러를 직접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디테일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는 서브 서페이스 컬러도 직접 페인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서브 서페이스 컬러는 베이스 컬러 소켓에 베이스 이미지 텍스처와 함께 연결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서브 서페이스 컬러로 사용할 이미지 텍스처를 만들어 주셔야겠죠? Shift A를 눌러 새로운 이미지 텍스처를 하나 꺼내주시고요. New 버튼을 눌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름을 서브 서페이스라고 설정해 주고요. 컬러를 완전히 붉은색으로 표현해 줄 겁니다. 피부에는 혈관이 지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돌며 사람 피부 특유의 생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서브 서페이스 컬러를 붉은색으로 표현해 줄 거고요. 명도와 채도가 너무 높진 않도록 적당히 어두운 붉은색으로 표현하여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뉴 이미지 버튼을 눌러 새로운 이미지 텍스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브 서페이스 텍스처를 만들어 주신 후에는 베이스 컬러와 합쳐 줄 건데요.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믹스 노드가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믹스 노드를 프리셔플드 쉐이더의 베이스 컬러 소켓에 연결을 해주시면 A에 연결된 부분이 베이스 컬러, B에 연결된 부분이 서브 서페이스 컬러로 사용되게 됩니다. 팩터 값으로 서브 서페이스의 컬러가 설정되는 세기를 또 따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팩터 값을 조절해 주시면 우리가 적용해 준 서브 서페이스 텍스처를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붉은기가 자연스럽게 돌면서 생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표현해 줄 건데요. 0.3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서브 서페이스 기능을 이용하여 부드러운 피부 질감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생기를 표현하여 사실적인 피부 표현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피부의 거칠기 값을 설정해 줄 건데요. 이건 러프너스를 이용하여 만들어 줄 겁니다. 러프너스는 수치로 설정을 해 주었었죠. 그런데 이 러프너스 값에도 이미지 텍스처를 연결하여 원하는 부분마다 다른 거칠기 값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검은색에 가깝게 칠해질수록 거칠기가 낮아지며 굉장히 매끄럽게 표현이 되고요. 흰색에 가깝게 칠해질수록 거칠기가 높아지며 굉장히 매트하게 표현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거칠기 수치가 낮아지고요. 흰색에 가까울수록 거칠기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텍스처를 이용하여 원하는 부분에만 매끄럽게 표현하는 등의 표현을 해주어 입체적인 피부 텍스처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칠기를 자유롭게 설정해주기 위해 러프너스에도 새로운 이미지 텍스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 이미지 텍스처를 꺼내주시고요. New 버튼을 눌러 새로운 텍스처를 만들어 주시는데 색상의 새츄레이션 값을 낮춰서 회색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검은색과 흰색으로 거칠기 값을 표시만 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밸류 값에 따라 캐릭터의 기본적인 거칠기가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피부는 기본적으로 거칠기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피부 결이나 주름 등의 재질 때문에 어느 정도는 높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밸류 값을 0.7 정도로 설정하여 어느 정도 매트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원하는 부분에만 검은색으로 칠해주셔서 매끄럽게 만들어주어 전체적으로 입체감 있고 디테일한 피부 표현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밝은 회색으로 텍스처를 만들어줄 거고요. 이름은 편한 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일이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준 이미지 텍스처를 러프너스 소켓에 연결해 주시면 이 이미지 텍스처의 색상 값이 러프너스의 정보 값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이어서 캐릭터의 디테일한 피부 질감을 만들어 줄 겁니다. 노멀 소켓에 연결해 주어 표현을 해줄 건데요. 노멀 소켓에는 범프 맵과 노멀 맵을 사용해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캐릭터의 디테일을 살려주기 위해서 노멀 맵을 베이킹하여 적용해 주었었죠. 거기서 추가로 범프 맵을 사용하여 피부의 디테일한 질감을 만들어 줄 겁니다. 노멀 맵과 범프 맵은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Shift A를 눌러 범프 맵을 하나 꺼내 주시고요. 피부의 디테일한 질감을 만들어주기 위해 Shift A를 눌러 노이즈 텍스처를 꺼내 줄 겁니다. 그리고 노이즈 텍스처를 선택한 상태에서 Ctrl T를 눌러 텍스처 코디네이트와 매핑 노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오브젝트로 연결하여 오브젝트에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노이즈 텍스처가 분포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 후에 스케일 값을 올려주시면 굉장히 디테일한 텍스처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텍스처가 그대로 피부 질감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스케일을 200에서 500 사이로 원하는 수치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노이즈 텍스처의 팩을 범프 맵의 하이트에 연결한 뒤 범프 맵을 프린 셔펄드의 노멀 소켓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프린 셔펄드 쉐이더를 봐주시면 디테일하게 질감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감이 너무 강하게 표현되면 너무 거칠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게 되죠. 그래서 스트렝스 값을 적당히 조절하여 있는 듯 없는 듯 자연스러운 질감만 표현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럼 굉장히 자연스럽고 디테일한 피부 표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스트렝스는 0.1에서 0.15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준 캐릭터에는 기존의 노멀 맵이 연결된 상태일 겁니다. 범프 맵과 노멀 맵을 함께 사용하는 법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Shift A를 눌러 노멀 맵을 꺼내주어 적용된 노멀 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범프 맵의 소켓을 보시면 노멀 소켓이 있는데요. 이 소켓에 기존의 노멀 맵을 연결해 주시면 노멀 맵의 디테일과 범프 맵의 디테일을 이 하나의 노드에서 함께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캐릭터 자체의 디테일과 피부 질감을 동시에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캐릭터 피부의 기본 세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피부의 기본 색상을 표현해주는 베이스 컬러와 사실적인 피부 질감을 만들어주는 서브 서페이스, 그리고 피부의 거칠기를 설정해주는 러프너스와 디테일한 질감을 만들어주는 범프 맵과 스커팅 디테일까지 살려준 노멀 맵을 이렇게 모두 프린 셔펄드 쉐이더에 연결해 주시면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위한 모든 세팅이 마무리된 겁니다. 여기서 각각의 이미지 텍스처에 맞는 텍스처 페인팅을 진행해 주시면 더욱 풍부한 피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텍스처 페인팅 기본 세팅을 마무리해 주신 후에는 텍스처 페인팅을 직접 해보면서 기능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텍스처 페인팅 탭으로 넘어가 주시면요. UV 에디팅 탭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3D 뷰포트고요. 왼쪽은 UV 매핑을 해주었던 2D 공간이 보이게 됩니다. 상단에 이 메뉴를 열어주시면 우리가 만들어준 텍스처가 모두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원하는 텍스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텍스처 페인팅을 진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텍스처를 전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단에 이 긴 메뉴에서 다양한 브러쉬 기본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컬러를 설정하여 자유롭게 색칠해 줄 수 있고요. 보시면 우리가 만들어준 이미지 텍스처 위에 자유롭게 색칠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뷰포트를 보며 3D 공간에 직접적으로 오브젝트에 색칠을 해줄 수도 있고요. 2D 공간에 잘라준 UV 맵에 색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원하는 곳에 색칠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색상이 두 가지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보조 색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포토샵의 배경 색상 같은 거죠. X를 눌러 스위치할 수 있고요. 두 가지 색상을 설정한 뒤 간단하게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블렌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믹스 노드에서 배웠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블렌드 모드를 설정한 뒤 색칠을 해주시면
우리가 칠하는 브러쉬 위에 블렌드 모드가 적용되어 얹어진 것처럼 색칠이 되게 됩니다. 상황에 맞게 원하는 블렌드 모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F를 누르면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브러쉬 크기는 단축키, 대괄호로도 이렇게 키우고 줄여가며 간단하게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또 Shift F를 누르면 브러쉬의 세기를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세기를 약하게 하고 칠해 주시면 이렇게 연하게 칠해지고요. 세기를 강하게 하고 칠해주면 이렇게 진하게 색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브러쉬 종류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칠해주는 이 브러쉬와 아래쪽에는 색칠을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브러쉬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블러라는 브러쉬가 있는데요. 이 브러쉬는 우리가 칠한 페인팅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표현을 해주고요. 스미어라는 브러쉬는 마치 손가락으로 당겨서 번지는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아래쪽에 휠은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설정되어 있는 색상으로 오브젝트 전체에 색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 브러쉬가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색칠하는 브러쉬의 종류들을 알아볼 겁니다.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페인트 하드 브러쉬는 이렇게 경계가 뚜렷한 형태의 브러쉬고요. 이 브러쉬는 에어 브러쉬라고 하는데 마치 스프레이를 뿌린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옆에 있는 블러는 우리가 앞에서 봐주었던 이 보조 브러쉬인 블러 기능과 똑같고요. 페인트 하드 프레쉬어 같은 경우에는 타블렛을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필압이 브러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블렛으로 이렇게 칠해 주시면 필압이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페인트 소프트는 경계가 굉장히 부드러운 브러쉬인데요. 마치 수채화로 칠한 것처럼 한 겹씩 레이어가 쌓이며 색칠이 되는 브러쉬고요. 페인트 소프트 프레쉬어 같은 경우에도 페인트 소프트와 기능은 똑같으나 여기서 타블렛 필압이 적용되는 브러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색상이 오브젝트 전체에 칠해지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대강 사용하게 되는 브러쉬는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브러쉬들을 또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해 줄 수 있는데요. 속성창의 툴바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폴 오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커브를 이용하여 현재 브러쉬의 형태를 원하는 느낌으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커브를 조절해 주셔서 브러쉬 느낌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커브의 경사가 이렇게 강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이 이렇게 날카로운 형태로 브러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버텍스들을 하나하나 조절해 가며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래쪽에 평평한 형태로 커브를 만들어 주시면 부드러운 형태로 브러쉬가 칠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쪽으로 꽉 찬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거친 형태로 브러쉬가 표현되게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브러쉬의 형태를 수정해 가며 사용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뿐만 아니라 위쪽의 스트로크 메뉴에서도 브러쉬 형태를 응용해 줄 수 있는데요. 이 스트로크 메소드는 기본으로 스페이스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칠해지는 브러쉬의 형태를 말하고요. 스트로크 메소드 메뉴를 열어주시면 굉장히 많은 메뉴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칠해주시면 일반 브러쉬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아래쪽에 이 지터 값을 높여주시면 이 브러쉬가 점 형태로 흩어지며 칠해지게 됩니다. 이 지터는 설정한 브러쉬의 확산 값을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점 형태로 표현되는 브러쉬이지만 지터를 0으로 설정하게 되면 점 형태들이 그대로 쭉 이어지며 일반 브러쉬처럼 칠해지게 되는 거고요. 지터 값이 높아지게 되면 점 브러쉬가 넓게 확산되어 텍스처가 표현되게 됩니다. 이 드래그 닷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를 하여 원하는 위치에 점 텍스처를 칠해줄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스페이스는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칠해주는 브러쉬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에어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 브러쉬가 뚝뚝 끊기면서 떨어진 형태로 텍스처가 칠해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지터 값으로 브러쉬가 더욱 확산되게 표현해 줄 수 있고요. 레이트는 칠해주는 브러쉬가 칠해지는 속도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레이트를 올려주면 이렇게 브러쉬가 느리게 나오기 때문에 띄엄띄엄 칠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레이트가 낮아지게 되면 브러쉬가 칠해지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마치 스페이스로 칠한 것처럼 촘촘한 형태로 브러쉬가 칠해지게 되죠. 아래쪽에 앵커드 같은 경우에는 설정한 브러쉬를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하여 크기를 조절해가며 텍스처를 칠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하여 원하는 크기로 색칠을 해줄 수가 있겠죠. 다음은 라인입니다. 라인은 드래그하게 되면 이렇게 완전히 일자 형태의 선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이 선 형태가 그대로 텍스처로 칠해지는 브러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러쉬 타입을 대강 알아보았고요. 이어서 브러쉬의 이미지 텍스처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브러쉬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응용해 줄 수 있는데 여기에 원하는 이미지 텍스처를 브러쉬로 적용하여 또 응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텍스처 메뉴로 들어가서 원하는 텍스처를 적용해 줄 수 있는데요. 먼저 New 버튼을 눌러 새로운 텍스처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텍스처를 적용해 주신 후에 속성창 하단을 보시면 텍스처 탭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텍스처를 만들거나 불러올 수 있는데요. 오픈을 눌러 원하는 텍스처를 꺼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툴 탭으로 돌아가 주시면 우리가 불러온 텍스처가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브러쉬를 칠해 주시면 우리가 불러온 텍스처로 브러쉬가 칠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로 가셔서 이 스트로크 메소드를 앵커드로 바꿔주신 후에 적용을 해주시면 텍스처 브러쉬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온 텍스처는 다양하게 응용해 줄 수 있는데요. 텍스처의 매핑 노드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뷰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한 텍스처의 단일 이미지만 보이는 대로 칠해주고요. 아래쪽에 타일은 이렇게 반복되는 타일 형태로 텍스처를 칠해주게 됩니다. 아래쪽에 3D 같은 경우에는 3D 오브젝트의 형태에 맞게 텍스처가 칠해지게 되고요. 랜덤 같은 경우에는 적용한 텍스처가 랜덤 정보 값으로 표현되며 칠해지게 됩니다. 랜덤한 위치, 각도 값으로 확산되어 칠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텐실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왼쪽 하단에 우리가 불러온 텍스처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 텍스처를 색칠하고 싶은 부분에 올려주어 이렇게 위쪽을 칠해주시면 마치 우리가 옛날에 판박이를 붙이듯이 색칠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텍스처 페인팅을 활용해 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블렌더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텍스처 페인팅은 여기까지 알아볼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크 페인트를 이용하여 더욱 쉽고 강력한 텍스처 페인팅을 진행해 줄 겁니다. 유크 페인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용해 주었던 텍스처는 모두 삭제해 주시고요. 레이아웃으로 돌아가 주겠습니다. 제가 전달드렸던 PDF를 따라 유크 페인트를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유크 페인트 애드온이 설치되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해줄 겁니다. 유크 페인트를 설치해 주시면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N을 눌러 정보창을 보게 되면요. 유크 페인트가 이렇게 활성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크 페인트를 사용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요. 퀵 유크 페인트 노드 셋업이라는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본 세팅을 설정하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레이 셔펄드 쉐이더를 사용해 줄 거고요. 그리고 또 사용해야 될 채널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메탈릭 같이 금속 재질을 만들어주는 역할은 피부를 표현할 때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활성화 해주고요. 베이스 컬러와 러프너스, 노말은 사용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활성화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마무리해 주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뷰포트가 머테리얼 프리뷰로 변하면서 유크 페인트가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크 페인트는 블렌더 내에서 텍스처 페인팅을 보다 쉽고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드온입니다. 블렌더 내에서는 포토샵과 달리 레이어 개념이 없는데요. 그래서 텍스처 하나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유크 페인트를 사용하게 되면 블렌더 내에서도 레이어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텍스처 페인팅을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텍스처 페인팅을 도와주는 수많은 기능들이 있고요. 무엇보다 무료 애드온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 이번 강의에서 함께 사용해 보면서 진행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해 주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우리가 만들어 주었던 채널이 있죠. 컬러와 러프너스, 노멀 맵을 클릭한 뒤 프리뷰 노드를 선택해 주시면 우리가 적용해 준 텍스처의 모습만 미리 봐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드를 만들 때 텍스처가 쉐이더에 적용되지 않은 모습을 미리 봐주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채널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텍스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프리뷰 노드를 클릭해 주시면 모두 적용된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아래쪽은 레이어 탭이 있는데요.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씩 쌓아가며 레이어별로 색칠하고 삭제하며 편리하게 텍스처 페인팅을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레이어 탭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레이어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이미지는 새로운 이미지 텍스처를 생성하여 텍스처 페인팅을 해줄 수 있는 레이어를 만들어 주고요. 아래쪽에 오픈 이미지는 기존의 이미지 텍스처를 불러와 레이어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아래쪽에 솔리드 컬러는 설정한 색상으로 채워진 색상 레이어를 만들어 주고요. 제너레이트 레이어를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사용해 주었던 다양한 텍스처 노드들을 레이어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노이즈, 보로노이, 웨이브 같은 텍스처 노드들을 레이어로 만들어 텍스처 자체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텍스처 노드들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응용해 줄 수 있겠죠. 또 아래를 보시면 페이크 라이팅이라는 레이어가 있는데요. 유크 페인트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인데 가짜로 조명을 만들어 주어서 요 생기는 그림자의 형태를 텍스처로 만들어 주어 보다 깊은 텍스처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레이어가 있고요. 여기서 원하는 레이어를 고르고 하나씩 쌓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레이어를 하나씩 사용해 보며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 이미지를 눌러 새로운 이미지 텍스처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뉴 이미지를 눌러 새로운 이미지 텍스처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이름은 원하는 대로 수정해 줄 수 있고요. 그 아래쪽을 보시면 채널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설정해 주었던 기본 채널인 컬러와 러프너스, 노멀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채널을 컬러로 설정해 주시면 피부의 기본 색상을 표현해 주는 베이스 컬러 소켓에 연결되는 이미지 텍스처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러프너스로 설정해 주시면 피부의 거칠기를 표현해 주는 이미지 텍스처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러프너스 소켓에 연결되겠죠? 마지막으로 노말 같은 경우에는 노말 소켓에 연결되어 텍스처의 재질을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이때 노말 맵과 범프 맵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컬러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믹스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죠? 여기서 해당 이미지의 블렌드 모드를 설정해 줄 수 있고요. 아래쪽에 레졸루션에서 생성되는 텍스처 이미지의 사이즈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커스텀 레졸루션을 선택해 주시면 원하는 사이즈로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UDIM 타일즈라는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UDIM을 사용하여 UV 매핑을 해준 경우에는 체크박스를 활성화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UDIM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체크하지 않고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세팅이 마무리되면 OK 버튼을 눌러 새로운 텍스처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똑같이 색칠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달라진 점은 레이어가 생겼다는 점이죠. 레이어별로 굉장히 편리하게 편집해 줄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색칠을 해주었을 때 레이어의 눈동자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해당 레이어를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레이어에 1.0이라고 숫자가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숫자는 레이어의 불투명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드래그하거나 클릭하여 값을 조절해 줄 수 있는데요. 0에 가까울수록 완전히 투명해지고 1에 가까울수록 불투명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여 여러 개의 레이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이미지를 눌러 새로운 이미지 텍스처 레이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다르게 칠해 레이어를 구분해 주겠습니다. 마치 두 색